오셨습니까? 아유, 고맙습니다. 이제 정신없이 댕기다가. 아유, 왜들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 아유, 다 길을 이렇게 막아서 계세요. 아유, 네, 의원님, 우선 존경하는 박광훈 의원님, 또 정필모 의원님, 우리 강원도 도당위원장이신 허영 위원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좀 얼굴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잠깐만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입니다. 이 소통관에 처음 와봤는데요, 아주 깨끗하고 넓고 이렇게 잘 지어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소통이 잘 되는 공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 사람이 강원도에서 감자 팔던 사람인데 왜 왔을까? 오늘은 뭘 팔러 왔을까 아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제 자신을 팔러 왔습니다. 제가 가진 정치 철학, 신념, 그리고 사상, 정책을 잘 들어봐 주시고 살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웬만하면 좀 많이 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아까 존경하는 허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지금까지는 제가 강원도 완판남으로 불렸었는데 오늘부터는, 지금 이 순간부터는 대한민국 완판남으로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때 완판남이란 완전히 판을 바꿀 남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문제가 작은 정책들로는 잘 해결되지 않는다고 봐서 완전히 판을 바꿔야 된다라고 해서 대한민국 완판남을 자처하고 나왔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출마 보고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마 보고의 제목은 분노하라입니다. 청년들이 울고 있습니다. 울음소리가 들린 지는 이미 오래됐습니다. 취직을 하려면 100통의 자기소개서를 쓴다고 들었습니다. 어렵게 취직을 해도 비정규직이라고 합니다. 월급은 적고 근무 시간은 깁니다. 월급을 받아 집세로 다 냅니다. 이 직장, 저 직장을 옮겨 다닙니다. 결혼할 상대가 있어도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전혀 새로운 얘기들이 아닙니다. 제가 속한 민주당은 최근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 참패했습니다. 왜 참패했는가?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당에 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젊은 청년들의 분노가 컸습니다. 왜 분노했는가?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당에 부여해 주신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임무를 부여하셨는가? 불공정, 불평등, 빈부격차를 없애라. 특히 청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라. 이런 임무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내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도지사직을 수행하면서 불공정, 불평등, 빈부격차의 문제가 왜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가를 고민해 왔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신자유주의였습니다. 나라의 전체 구조가 신자유주의적 구조로 돼 있었던 것입니다. 돈과 권력이 집중되는 구조로 돼 있는 것입니다. 신자유주의는 거대한 사기극이었습니다. 승자 독식, 이익 독점, 시장 만능, 복지 축소, 고용 축소, 비정규직의 확대, 외주화가 나라를 휩쓸었습니다. IMF 이후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런 구조가 단단히 고착됐습니다. 피해자들이 생겼습니다. 세대별로는 청년들, 공간별로는 지방, 고용 형태별로는 실업자, 비정규직들입니다.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도 마찬가지로 어렵습니다. 간혹 을들끼리의 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예전에 보지 못했던 사회 현상들이 있습니다. 페미니즘 논쟁, 혐오 현상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 뿌리는 삶의 어려움입니다. 공동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빈부격차를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제 해법은 고용국가입니다.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빈부격차를 줄이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대한민국이 고용 중심 국가로 변모해야 합니다. 청년들 취직을
정부, 기업이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저는 이 정책을 취직 사회 책임제라고 명명했습니다. 강원도에서 이미 시행해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고용이 빈부격차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복지나 수당, 지원금으로는 빈부격차를 해소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공약은 청년 국가입니다. 청년들이 돈 때문에 삶의 희망을 포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대학 등록금을 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기들은 나라가 키워야 합니다. 그래야 젊은 국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분권 국가입니다. 지방은 불공정, 불평등, 빈부격차의 최대 피해자입니다. 소멸의 위기에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 본사들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들 법인세를 깎아줘야 합니다. 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들은 심지어 상속세까지도 면제해 줄 정도로 파격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지역 대학들은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지역 대학들부터 등록금을 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평화국가입니다. 남북은 형제입니다. 남북관계를 규정하는 새 정책으로 형제 정책을 준비했습니다. 서로 독립적으로 살면서 서로 돕는 관계를 말합니다.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제가 오늘 메고 나온 넥타이가 2011년 남아공 더반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주최할 때 메고 갔던 넥타이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2024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이 3년 후에 열리게 되는데 이것을 남북이 공동으로 개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염원으로 이 넥타이를 메고 나왔습니다. 다섯 번째는 디지털 국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디지털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디지털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삶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들에게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제 우리가 빈부격차를 물리치기 위해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가 국민들과 함께 분노해야 합니다. 함께 울어야 합니다. 민주당의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군의원님들, 도지사, 시장 군수님들, 우리가 마음 먹고 결정하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본래 있던 곳, 가장 낮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빈부격차를 해결할 사람들은 우리들 뿐입니다. 진정성이 필요합니다. 꼭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가진 정치 철학이 인간의 존엄입니다. 인간은 모두 귀한 존재입니다.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이유도 국민들을 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빈부격차 없이 국민 한 분 한 분이 모두 귀하게 여겨지는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인간의 존엄, 인존 국가를 꼭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